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속보이에요. 힘 너무 줘 손님 갈비뼈 부러뜨린 마사지사. 벌금 500만 원 과외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사건인데요. 단순 실수로 끝날 뻔한 사고가 상해죄로 이어졌고 벌금형까지 선고됐어요. 이 사건은 마사지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리스크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속보의 법적 쟁점 5가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나만의 책임을 줄이는 법적 실무 팁까지 챙겨가실 수 있어요. 먼저, 갈비뼈 골절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쉽게 말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건 단순히 아프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상해거든요. 통상 회복기간이 6주 정도고 기침이나 호흡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이 반복돼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라면 폐렴 위험이 높아지고 사망률까지 오를 수 있죠. 이번 사건도 50대 남성 손님이었는데 CT 촬영 결과 갈비뼈 2개가 골절된 상태였고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사지 과정 중 발생이면 과실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판결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21년 안산 사건은 비슷한 상황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고 2023년 강남 사건은 손님의 골다공증이 원인이라며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반면 2025년 대구 사건은 마사지사가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했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죠. 이번 힘 너무 줘 손님 갈비뼈 부러뜨린 마사지사 사건은 중간 정도의 수위로 법원이 상당한 과실은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5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분석돼요. 과연 과한 처벌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번 힘 너무 줘 손님 갈비뼈 부러뜨린 마사지사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5가지 쟁점을 꼭 짚어야 해요. 먼저, 마사지 시작 전에 강도를 충분히 확인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손님이 아프다고 말했는지, 그 말이 기록으로 남았는지도 큰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 업소 측의 안전 매뉴얼이나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있었는지도 법원에서 봐요. 네 번째, 손님이 골다공증이나 골절 취약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순 과실인지, 반복적 강압으로 고의성이 있는지가 벌금의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이 5가지가 바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무죄와 유죄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해요. 무죄 판결이 난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손님이 마사지 전 강도를 직접 선택했고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요청했으며 기록에 강도 조절 완료라는 서명이 있었어요. 반면 유죄로 판결된 사건들은 마사지사가 손님의 아픔 신호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세게 밀었으며 업소 자체의 안전 매뉴얼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죠. 이번 힘 너무 줘 손님 갈비뼈 부러뜨린 마사지사 사건도 손님이 조금만 약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계속 세게 밀었다는 진술이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유죄로 기울었어요.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과실이 인정된 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 현장과 법적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사지사 입장선 이 정도 압력은 정상이고 통증은 치료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손님의 동의 없이 통증을 유발한 행위를 과실로 봐요. 쉽게 말해 고객이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 책임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속보에서 마사지사는 강도 조절 요청을 못 들었다고 했지만 증거로 녹취록이 나왔고 손님의 진술과 일치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동의와 기록, 이 2가지가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셈이에요. 실제로 마사지 업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많아요.
2025년 기준 연간 약 1,200건이 신고가 있었고, 그중 18%가 형사 고소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고소된 사건의 63%가 벌금형으로 끝났죠. 가장 큰 문제는 종사자 중 단 29%만이 업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이에요. 즉, 나머지 71%는 사고가 나면 전부 본인 부담이에요. 이번 힘 너무 줘 손님 갈비뼈 부러뜨린 마사지사 사건처럼 벌금 500만 원이 나오면 보험 없이는 큰 타격이죠.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업소 종사자일수록 위험이 커요. 이제부터는 마사지 종사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실전 전략 3가지를 알려드려요. 첫 번째, 시술 전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어느 정도 강도까지 허용하는지, 통증 발생 시 중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받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녹음이나 CCTV를 활용하세요. 갈등 상황에서 내가 소리를 들었는가는 결정적 증거가 되니까요. 세 번째, 업무 배상 책임 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연간 20-3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사고 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번 사건처럼 벌금형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와도 보험 하나로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 3가지만 지켜도 힘 너무 줘 손님 갈비뼈 부러뜨린 마사지사 같은 사태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이번 속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의 안전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예요. 마사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용사, 물리치료사, 요가 강사 등 신체 접촉이 있는 직업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죠. 고객이 더 세게 해달라고 해도 그 요청이 건강상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경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서비스의 질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특히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일수록 법적 보호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방패를 만들어야 해요. 결국 힘 너무 줘 손님 갈비뼈 부러뜨린 마사지사 사건은 우리 사회가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묻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힘 너무 줘 손님 갈비뼈 부러뜨린 마사지사 사건은 과실과 책임, 동의와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 사례예요.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결과는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 기준에선 충분히 예상 가능한 판결이었죠. 오늘 영상에서 배운 3가지 전략 동의서 작성, 녹음 기록, 보험 가입을 지금 당장 점검해보세요.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업소에 계신 분들은 내일 모레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저도 동의서 도입해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비스업자 위한 법적 보호 5단계 실천 가이드를 준비할게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